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남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가족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총망라하는 가계도 분석과 또 그런 이야기, 나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 문제를 들으면서 이 가족의 가계도를 동시에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대 이상의 정보가 필요한데 요즘은 웬만하면 3대 아니라 4대까지도 그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로부터 3대까지.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미 할머니이면 5대를 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 조부모 보지만 자기 자녀와 손주까지 보게 된다 그러면 5대가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이 가족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중간 세대가 필요해요. 중간 세대에서 전 세대와 무엇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3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 3대 이상의 이 가계도에서 필요한 개괄적인 정보들,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었는지, 그 구성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학력, 경력, 직업, 성격, 이런 것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 나이, 사망, 연도, 또 이런 것들 쭉 한번 그려낼 수가 있어요. 개괄적인 정보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괄적인 정보 하나하나 낱개의 정보로서는 체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였는지, 갈등 관계였는지, 아니면 아주 암비발렌트한 애증 관계, 만나면 싸우고 없으면 찾고, 어느 관계는 소원한 관계, 또 아주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그려내는 거, 이렇게 내고 나면 세 번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역동들을 통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대물림,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 가계도 분석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이 통합되어서 이제 잘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가계도 분석은 이렇게 가족을 잘 파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놓고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한 작업이에요. 얼마나 압축된 정보겠어요. 여기 가계도에 나오는 가족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 돼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압축시켜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내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압축된 이야기지만 이거를 풀어냈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치료에서는 객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히 주관적인 세계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내가 재구성해서 재서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술이 슬픈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려면 슬픈 이야기를 외면한 상태로는 안 돼요. 슬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이 씻겨져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가계도를 그렸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가계도를 볼 수가 있는데 15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급기야는 학교에서 좀 외톨이였기도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크게 문제가 됐고, 근데 어떻게 연결돼서 이 가족은 다른 것보다도 그 가족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인 것 같다 해서 가족 치료로 의뢰가 돼서 가족 치료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족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30대에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조부모님들이 또 계셨고, 아까 1단계 말씀을 드렸죠. 3대 이상을 쓰되 개별적인 정보들, 개괄적인 정보들을 기호 옆에 써놓는 거.
남자는 네모로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자로 그리고 또 나이는 그 안에다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써놓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 정보를 그려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15살짜리 아이는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좀 소원한, 뭔가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갈등 관계예요. 만나면 이렇게 착착, 예, 뭔가 스파크가 튀기죠. 그리고 15살짜리가 할머니하고는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손자하고도 가깝지만 자기 아들하고도 가까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는 거리감이 있는 관계였고, 또 부자 갈등은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관계도 갈등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갈등 관계예요. 부모님의 부부 관계도 거리감이 있었고, 근데 유일하게 어머니가 친한 사람은 딸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시부모님과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6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원가족에서는 또 어떤 가족 구조가 있었나 봤더니 어머니의 친정 부모님들은 서로 관계가 아주 안 좋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36살 딸을 별로 안 좋아했었고 어머니도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가교도가 좀 완성이 되죠. 그럼 이제 3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가교도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가족의 문제점들이 이제 가교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이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 오히려 할머니가 이 가족 전체에 또 특히 이 문제를 만든 아들의 손자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15살, 12살 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본인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아직도 이 가족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많이 불편감이 있는 거고,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알아본 거는 빨리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고, 그래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또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부부 상담의 그 세션이 꽤 여러 번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가졌던 불만들, 서로에게 가졌던 여러 가지 실망이나 또 기대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부부의 하위 체계가 돈독해졌고, 부부의 하위 체계가 돈독해지면서 이들은 두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주도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녀들은 역시 아주 안정감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됐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 구조에서 느껴지는 불편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해 주면서 좋은 구조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권위 속에서 안정감을 갖는 자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세대 간 경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어떤 가족 치료적인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를 보면서 가족 치료가 진행이 됐고, 이후에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가 처음엔 매우 과주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과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버겁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할머니의 위치를 정말 할머니의 위치로 드리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재구조화된 거죠. 좀 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남편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어머니랑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도를 통해서 보면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눈에 드러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보면 아픈 부분은 더 많이 부각이 돼서 느껴져요. 사실은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나면 이 가족이 가졌던 저 안에 조금 더 뒤에 배경으로 보였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원이라 그러면 이 부부는
둘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과주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부분이라면 유약함이지만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각하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 가족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계도 분석을 하게 되면 가족이 갖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부각해서 보면서 문제가 자연스하게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있는 문제, 갈등을 외면하고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많은 가족이 갖고 있는 장점들, 자원들을 재발견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변화돼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족 치료가 갖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외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많은 보물들,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강에 걸쳐서 가족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